님,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아까 의원님. 그 의원님 일부가 뭐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이지 끝까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방 소멸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적인 시각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을 해요. 네. 주무부처로서는. 네. 그리고 농림부가 네. 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농촌은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5만 원씩 나눠준다 가지고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전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정책 명도 보면은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거지요. 네. 자, 농어촌 이것은 결국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 수당이라는 그 명칭이 더 맞지.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마치 듣기에는 농업을 활동하는 사람, 어업을 활동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농어촌이라는 건 공간 개념이고 자, 그래서 농업인은 제가 직업 개념이지 제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예. 우리 도시 근로자 중에서도 네. 도시 특히 서울에도 보면은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있지요. 네. 시골에 있는 공무원하고 월급이 똑같지요. 네. 공무원은 네. 생활비가 어디 더 많이 들겠습니까? 도시가 좀 더 많이 들 수 그럼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은 같은 공무원인데 왜 시골에 예. 산다는 공무원들은 이게 기본 소득을 주고 우리 도시에 있는 9급, 8급 공무원들은 이 기본 소득을 왜 안 줍니까? 시골에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다 그게-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실은. 그런 정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골의 농촌의 경쟁력을 네. 높이려면은 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첨단하다 기술을 갖다 보고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예. 혹시 푸드테크의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얼마 있는 정도 했습니까? 대목입니다. 한 빨리 보세요. 네, 알려주십시오. 푸드테크 예산. 예. 예, 근데 의원님 이 제가 저참에 이야기하고 싶은 예. 것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네. 제가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잘 알고 세계 있습니다. 2위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네.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네. 기본 소득을 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농업 기술을 많이 보급시켜서 기술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왜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예, 그런 기회가 있는데 네. 그런 돈들을 예, 정말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으로 가야지. 왜 네. 이걸 15만 원씩 나눠주는 그것도 모든 이들한테 15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무슨 그게 그 농촌의 그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예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그 말하자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네. 예. 주영태님 마무리해 예. 주시고요. 예. 네. 예. 두 분이 만나서 좀 토론을 한 시간이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예. 네. 예. 예. 네, 네, 의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입니다. 농촌 업무라는 것을 농식품부가 정부조직법상 미션으로 하고 있고 농촌 지역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농식품부의 업무입니다. 예. 농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급하세요. 농어촌 전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의무를 농식품부가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기 예. 네, 그러니까요. 주영태님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범. 네. 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여기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자, 농어촌이 이제 유지가 되지 그만하시죠. 않습니다. 저기 의원님. 장관님하고 두 분 만나서 이따 커피숍 예. 가서 좀 더 아니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자, 여기는 보시는 지금- 가운데 이야기가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대한 발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 말씀도 야, 저 동의를 그만하시죠. 합니다. 그만하세요. 자, 우리 문대리 예. 의원님, 문대리 의원님 마무리 발언. 의사진행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제가 보기 한 5분 정도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 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국가별로 재원과 규모와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특정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적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이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도 한국형 기본소득을 주창했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입장에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쨌든 그 최소한 안전망 그리고 농촌이라는 게 사실 선별적 복지를 단일화함으로써 행정의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구조의 그 기본소득은 사실 그 사회적 그 통합도 해친다는 이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통합적으로 또 농촌의 공동체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동조한 장관이나 또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정책의 시작의 마음은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저는 이제 무리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저는 우리가 그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들도 왜 그럼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했지만 실패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시범 사업을 하면 그 최소한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7개 영역에서 전 국민들에서 다 하는 것이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오늘도 여당 대표가 또 한 곳을 더 지정하자고 하고 또 오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범 사업을 하려면 그 시범 사업답게 최소한 규모를 축소시켜가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농림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국가에서는 왜 그러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개념을 도입시킨 정책을 왜 안 펴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응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하시죠. 자, 그만해.